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는 4일 사전투표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치열한 텃밭 민심 잡기 경쟁을 벌였습니다. 세월호 5층 전시실 절단 작업이 시작되면서 미수습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세월호 4층 선미객실에 대한 진입로 확보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 원로들이 초등 돌봄교사 고용 승계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교육청과 노조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교육부가 조선대 법인이사 추천을 대학 구성원들에게 넘기면서 조선대 3기 이사회 구성 논란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휴일인 어제도 광주와 전남에서는 각 정당의 표심 잡기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졌습니다.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이번 주에는 주요 후보들이 직접 호남 행보에 나서 총력전을 벌일 예정입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그제 문재인 후보의 호남 방문으로 분위기를 띄운 민주당은 여세를 몰아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유세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개혁 공동정부는 적폐 세력의 연대라며 국민의당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고 문재인 후보만이 광주 전남과 함께했다며 민심을 파고들었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겠다는 문재인 후보에게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통해서 국민의당의 열기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부인 김미경 교수는 주말까지 광주에 머물며 밑바닥 민심을 공략했습니다.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도 총유세전을 열고 안철수 후보만이 진정한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호소하며 지지율 반등에 주력했습니다. 정의로운 유권자들의 뜻을 반영해서 대한민국도 훨씬 정의로운 나라로 전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실하게 믿습니다. 정의당 전남 선거대책위원회도 강기갑 전 의원과 함께 영암과 목포에서 심상정 후보의 농업 정책을 강조하며 숨은 표심 잡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유일하게 기호번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농민이 살아야, 농업이 살아야 이 나라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보수층을 결집하며 상승세를 타는 모양새지만 호남의 관심은 여전히 문재인 후보의 굳히기냐, 안철수 후보의 뒤집기냐에 쏠려 있습니다. 유권자들의 최종 표심이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이번 주에 사실상 결정되는 가운데 주요 후보들은 지지 기반인 호남을 직접 찾아 대선 승리를 향한 총력전에 나섭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대선 사상 첫 사전투표를 앞두고 광주와 전남 지방에 모두 392곳의 투표소가 설치됐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4일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를 앞두고 광주에는 95곳, 전남에는 297곳의 투표소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4일과 5일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되는 사전투표는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사전투표율이 다가옴에 따라 각 당의 후보 캠프가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각 당의 후보 캠프는 지지층의 이탈을 막고 황금 연휴 등으로 본 투표일에 투표를 못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사전투표 참여를 적극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총선의 경우 전남의 사전투표율은 18.85%로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높았고 광주의 사전투표율도 15.75%로 7개 도시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계절의 여왕 5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주말보다 기온이 더욱 오르면서 때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이 무려 30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어제보다 3도가량 높아지면서 꽤 덥겠습니다. 다만 일교차는 여전히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곳곳에 안개가 많이 끼어 있습니다. 광주를 비롯해서 나주와 담양 등 전남 9개 시군에서는 안개주의보 내려져 있는데요. 시정이 평소에 반에도 미치지 못하니까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안개는 낮이 되면서 모두 거치겠습니다. 오후 한때 우리 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일시적으로 짙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호흡기 건강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영광이 12.4도, 장성 9.1도, 담양이 8.6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장성이 28도, 담양과 화순 29도로 예상됩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는 2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곡성이 29도, 구례가 28도, 보성 25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세월호 5층 전시실 절단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미수습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세월호 4층 선미객실에 대한 진입로 확보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선미 쪽으로 접근한 사다리차 작업대 위에서 불꽃이 쏟아져 내립니다. 세월호 전시실 천장을 잘라내는 작업입니다. 작업자들은 가로 5m, 세로 4m가량 여러 조각으로 나눠 상판을 절단하고 있습니다. 5층 전시실은 침몰 당시 충격으로 무너져 내려 4층 선미객실과 맞붙은 상태입니다. 미수습자 2명이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되는 4층 선미객실 진출입로를 뚫기 위해 전시실을 절단하는 것입니다. 선미객실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학생 두 분에 대한 어떤 그 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작업, 전초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철판을 잘라내는 데는 앞으로 4에서 5일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수습자 수색을 위해 추가 진입로 확보 작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월호 선체 수색을 위해 뚫은 진입로는 모두 9곳입니다. 수습팀은 진입로를 최소 12곳까지 늘려 미수습자 수색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연 상판에서 내부로 진입하는 방식이라든지 4층 중간 부분에서 다시 선미 쪽으로 진입하는 다양한 방식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세월호 선체에 대한 안전성 조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세월호는 육상에 설치된 받침대 위에 놓여 있을 뿐 안전시설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강풍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안전지지대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교육부가 조선대 법인이사 추천을 대학 구성원들에게 넘기면서 조선대 3기 이사회 구성 논란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조선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7일 열린 조선대 법인이사회 청문회에서 대학평위원회에게 개방이사 추천위원 6명을 오는 12일까지 선임해달라고 통보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평위원회가 개방이사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대는 구경영진의 문제로 21년 동안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다 2010년 정이사 체제로 전환된 이후 이사회 구성 문제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 원로들이 노조와 교육청의 극한 대립을 피하기 위해 초등 돌봄교사 고용 승계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시민사회 등 각계 원로들로 구성된 광주교육발전자문위원회가 공개 채용 인원 134명 가운데 일부를 고용 승계하고 일부는 당초 계획대로 선발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교육청과 노조는 중재안을 두고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어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프로축구 광주FC가 선두 전북현대를 상대로 기분 좋은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광주FC 창단 이후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전북현대를 잡아 반등의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박재욱 기자입니다.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지던 전반 추가 시간. 문전 앞 혼전 상황에서 흘러나온 볼을 여봉훈이 멋진 발리킥으로 연결시킵니다. 여봉훈의 발을 떠난 볼은 순식간에 골망을 흔들었고 홈팬들은 열광의 도가니에 빠져들었습니다. 후반에도 광주는 선두 전북과 대등한 경기를 펼쳤고 여봉훈의 골은 결승골로 이어졌습니다. 이 6경기째 계속 무승으로 계속 가다가 오늘 정말 승리할 수 있게 돼서 정말 너무 기쁩니다. 전북 현대를 상대로 창단 이후 처음으로 값진 승리를 거둔 광주FC. 지난달 6경기에서 승리를 챙기지 못해 가라앉았던 팀 분위기도 어제의 승리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끝까지 귀중한 승점을 지킬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선수들에게 굉장히 고맙다는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화끈한 공격 축구와 끈끈한 수비력을 팀 컬러로 구축해 가고 있는 광주FC. 기분 좋은 승리를 한 광주FC는 오는 3일 강원을 상대로 시즌 3승 도전에 나섭니다. MBC 뉴스 박재욱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천적 NC에 이틀 연속 패배하며 선두 수성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기아는 어제 열린 NC와의 시즌 3차전에서 투수진이 상대 타선에 홈런 3방을 포함해 16안타를 허용하며 1대 12로 졌습니다. 기아 선발 임기영은 6과 3분의 2이닝 동안 8피안타에 4실점을 내주며 시즌 첫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틀 연속 NC에 패배한 기아는 시즌 전적 18승 8패로 2위 NC에 반게임 차로 쫓기게 됐습니다. 왼쪽에 떴습니다. 탐장을 맞고 튀어나옵니다. 갖다 맞춘 타구는 또다시 길을 넘어가면서 좋은 타격감을 이어갑니다. 오늘도 NC가 선취점을 뽑아냅니다. 타자들이 그런 점을 좀 인지를 하고 들어와야 될 겁니다. 자, 그러나 김민식은 공략해냈습니다. 오른쪽에 안타. 1번 타자 이연기의 타석 초구를 공략합니다. 빠르게 빠져나갔고 3루탄 김민식은 홈으로 충분하게 세이브예요. 동점적 신타. 어제만큼이나 끈끈한 오늘 승부를 예고하는 양팀의 한 점씩을 주고받는 과정입니다. 1회 공 갑니다. 기다리네요. 태그 아웃이에요. 지금은 김민식投手가 아주 빠르게 지금 대처를 해줬습니다. 물론 스타트가 조금 나쁘진 않았지만 그 송구 자체가 베이스 위에 보세요. 예. 뛰다 되니까 어쩔 도리가 없네. 피해갈 곳이 없습니다. 썸밍이 또 하나의 타구가 왼쪽! 연타석 홈런포 시즌 2호. 이번 주 목요일부터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은 선거인 만큼 투표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정태성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전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누구이고 또 어떻게 참여가 가능한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이번 선거 사전투표 기간은 5월 4일 목요일과 5월 5일 금요일 이틀간입니다. 투표 시간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가 되겠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선거권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든지 신분증만 있으면은 전국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잠깐의 시간만 내시면은 쉽게 투표할 수 있으니 이번 사전투표에 꼭 참여하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올해는 어느 때보다 후보가 많고 또 네네. 경쟁도 치열해서 네. 가짜뉴스나 비방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단속이나 감시는 어떻게 하고 있으신가요? 네, 우리 위원회에서는 허위사실 유포라든지 비방 흑색시 전전, 기부 매수의 행위,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등 중대 선거 범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위원회 공정선거 지원단을 투입해서 가짜 뉴스라든가 위험비 유포 행위라든가 이런 행위들을 실시간으로 적발해서 사안에 따라 삭제 조치하는 등 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탄핵 정부 이후에 또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또 젊은 층도 선거 참여에 대해서 많은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번 대선의 투표율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이번 좀 예상이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만은 이제 저희들이 이번 선거가 사실 많은 유권자의 관심과 열망 속에 치러지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난 제17대 선거 63%나 18대 대선은 75%보다는 다소 투표율이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요. 네. 특히 지난 4월 14일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한 적극 투표층 조사에서는 이번 선거에 꼭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유권자가 82.8%에 이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제19대 대선은 투표율은 아마 이와 근접한 투표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봅니다. 네. 네, 대선이 일주일가량 남았는데 네. 유권자들이 알아야 할 점이나 주의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유권자들은 먼저 이제 생각나는 게요. 투표 인증샷인데요. 왜 투표 선거일에도 투표 인증샷을 촬영해서 SNS 등에 게시하실 수 있습니다. 즉 선거일에도 문자 메시지라든가 네. 인터넷, 전자우편을 통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요. 유의하실 것은 투표 인증샷은 반드시 투표소 밖에서 촬영해 주시고 그 밖에 투표지를 촬영해서 게시한다든가 확인되지 않은 위험비를 SNS에 게시하신다든가 하시는 행위들도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고
또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번 선거는, 이번 대선은 국 대통령 고리로 인한 선거이기 때문에 투표 시간이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가 되겠습니다. 네. 이 점 꼭 기억하셔서 꼭 투표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8시까지 투표가 이제 늘어났다는 거 네, 많은 그렇습니다. 분들이 네. 유념하시고 적극적인 참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생종 양파가 본격 수확철을 맞았습니다. 초반 우려와 달리 농사도 잘 지어졌고 밭대기 거래 가격도 예년보다 높은데 양파 농민들 표정은 밝지 않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땅속에 있던 햇양파가 시장 출하를 앞두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올해 조생종 양파는 밭대기 거래도 쏠쏠했습니다. 상인들이 3.3제곱미터에 최대 2만 원에 거래해 지난해 15,000원보다 높았습니다. 예, 계속 지금 이제 한 3일, 4일 전부터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집씩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상인들이 비싸게 사간 양파 가격은 그러나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1,800원 선으로 웃돌던 양파 가격은 한 달여 만에 700원 선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제주, 고흥, 무안 순으로 출하됐던 조생종 양파가 올해는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졌습니다. 더욱이 정부는 양파값을 잡겠다며 양파 8,000톤을 수입해 80% 이상 방출했습니다. 상인들이 싼 가격에 부담을 느끼고 시장 출하를 머뭇거리면 5월 중순 이후 수확할 중만생종 양파 거래가 위축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조생 양파가 가격이 떨어짐으로 해서 출하를 뒤로 밀치는 관계로 우리 중만생이 나오는 5월 중순경에는 물량이 겹치는 현상이 발생해서 심각한 문제가 예상이. 농민들은 지난달 양파 가격이 비쌀 때 정부가 재빨리 수입으로 공급량을 늘렸듯 현재 양파 가격의 하락세에도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기온이 높아지면서 이번 달부터 오존 경보제가 시행됩니다. 광주시는 오늘부터 시행되는 오존 경보제에 맞춰 오존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파해 줄 수 있는 경보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에서는 오존 경보제 운영 이후 2012년부터 최근 5년 동안 오존주의보 발령은 없었습니다. 최근 사드 배치 여파로 중국 수출 기업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 대안으로 중국에 버금가는 인구 대국인 인도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화장품 제조업체는 지난 2015년 중국에 진출한 지 1년 만에 100만 달러 수출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 통관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반한 정서까지 확산되면서 중국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달 인도 시장에 뛰어들었고 조만간 인도 수도 뉴델리에 지사도 낼 예정입니다. 중국에 대한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바꿔야 된다라는 부분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매출 비중이 중국에서 한 60-70% 정도 수출 쪽에서 일어났다면 저희는 지금은 한 30% 정도 선까지. 대구 경북 지역의 인도 수출은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 발효된 2010년 이후부터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0년 2억 300만 달러에 불과하던 수출액은 2010년 17억 9천만 달러로 훌쩍 뛰었고 2015년에는 26억 5천만 달러로 15년 만에 13배가 늘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밝습니다. 우리나라 면적의 33배에 달하는 거대한 땅덩어리와 13억 명의 인구, 특히 인구의 3분의 2가 35세 이하로 잠재 소비 여력이 높습니다. 하지만 효과적인 인도 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폰 부품이나 디스플레이 등은 생산이 거의 안 돼 경쟁력이 있지만 자동차 부품은 인도의 기술 개발 속도와 중국 제품 유입 등을 고려할 때 고부가 가치화와 차별화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시기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만든 제품을 팔겠다는 것보다가 그 시장에서 먹힐 수 있는 제품이 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만들어야 된다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단일 문화권인 우리나라와 달리 인종과 종교, 사회적 신분에 따른 다양한 특성을 세심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5.18 진실 규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상황에서 전두환 노태우 씨 구속 당시 5.18 특별수사본부장이었던 최한 변호사가 오늘 광주시청에서 특강을 진행합니다. 최한 변호사는 이번 특강에서 당시 수사 책임자로서 느낀 소외와 최근에 논란이 된 전두환 회고록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최 변호사는 서울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1995년 5.18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아 수사를 지휘하고 전두환 노태우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맞아 지난달 주택 매매 가격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감정원은 4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광주는 전달에 비해 0.05% 상승해 전국 평균 0.1%보다 낮았고 전남은 이보다 높은 0.2%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상승폭에 비해 광주와 전남 모두 소폭 높아진 것으로 봄철 계절적인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봄 여행 주간을 맞아 기차와 버스를 연계한 관광 상품이 선보입니다. 철도공사 전남본부는 순천역과 여수 엑스포역에서 출발하는 전용 투어버스를 이용해 전남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남도 자유여행 코스를 출시하고 여수 하화도 트레킹과 순천 힐링 투어 등 체험 일정을 포함시켜 관광객들의 선택 관광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철도공사는 이번 상품 출시로 관광객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용자들의 호응도를 파악해 다양한 상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보건당국이 섬진강 민물고기에 대한 기생충 감염률 조사에 나섭니다.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늘부터 질병관리본부와 공동으로 섬진강에 서식하는 민물고기에 대한 유해 기생충 감염률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지난해 섬진강의 참붕어, 돌고기에서 간경변 등을 일으키는 간흡충의 감염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민물고기를 날로 먹지 말고 주방기구에 대한 소독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